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1위 대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가 대비표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가를 먼저 이렇게 불러오려면 여기에 사용 1위 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용 품목일 경우에는 사용 1위 대가라고 보여지는 거고, 전체 품목일 땐 자료 1위 대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불러오도록 하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전체 품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불러오는 엑셀에 있는 1위 대가 부분이 이 품목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품목군에 저장된다는 거는 이 품목군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는 지금 불러오는 1위 대가 부분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 품목 해놓고 이렇게 불러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 공사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불러올 거고요. 여기서 불러올 때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1위 대가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엑셀 열기 이걸로 엑셀을 여셔야 돼요. 엑셀 먼저 열어놓고 불러오게 하시면은 엑셀 못 불러와요. 반드시 이걸로 열어야 돼요. 엑셀 열기 이걸로 눌러서 지금 불러올 엑셀 파일 선택하고 열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 파일이 열렸는데요. 자, 옆으로 조금 더 치워놓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1위 대가 목록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1위 대가 목록 및 명세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라고 해서 시트가 분리되어 있고 산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1위 대가 부분에 1위 대가 목록 시트가 이렇게 따로 있고 1위 대가표 시트가 따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단가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식이 1위 대가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이걸로 이제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요 한 시트 안에 1위 대가 목록 나오고 밑에 쪽에 1위 대가 세부 내역이 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록만, 명세만,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목록만 한번 이렇게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명세를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엑셀 파일 자체가 이렇게 시트별로 나눠져 있고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엑셀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여기 품명, 규격,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의 구분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엑셀에서 불러왔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 셀 위치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목록 열 정하기, 요거는 1위 대가 목록의 거를 이제 지정하시는 거고, 명세 열 정하기는 1위 대가표, 세부 내역서, 요 부분에 있는 셀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위 대가 목록의 거부터 조달 코드라고 있는데 이 지금 엑셀 파일에는 조달 코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 찍어서 없음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 요 위치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품명, 규격, 단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로비 단가, 제로비 여기 단가 부분을 지정하셔야 돼요. 단가 부분을 지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셀에 이렇게 수식이 있을 경우에 수식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간혹 엑셀 파일 자체에 보면 단가 부분은 빈칸이고 금액 자체에 뭐 내역 명세서에 몇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단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금액 부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금액 부분에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요거는 단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단가 부분을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 지금 F 쓰잖아요. F, 그 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 단가 금액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 위치, 요거는 H, 그 다음에 경비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단가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로비 단가 위치 F, 그 다음에 노무비 단가가 H고요. 그 다음에 경비 단가가 J,
여기서 H, 요거는 J, 그 다음 비고 부분 있죠? 자, 비고 부분은 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명세서, 1이 대값 명세서, 자, 요 부분 조달 코드, 여기도 마찬가지 조달 코드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달 코드는 11자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조달 코드 없음,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여기 위치 똑같죠?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 그 다음에 농업비 단가, 그 다음에 경비 단가, 그 다음에 비고 부분은 M이고요. M 이렇게 지정했고, 손료 지정 위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1위 대값 명세서에 보면 세부 내역서상에 공구손료라든지 잡재료비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구손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단가 부분, 실제 금액 계산되는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요 수식에 대한 셀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자체에 뭐 O61번째 줄에서 O70번째 줄까지 0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합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02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셀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0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O열이에요. O열. O열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O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 셀 위치 다 지정했고요. 자, 불러올 때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여기 1위 대값 목록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불러올 위치를 이렇게 품명 쪽만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긁어주면 돼요. 불러올 위치를 다 지정을 이렇게 해놓고 불러오기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쭉 다 불러와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엑셀 데이터 다 불러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새파랗게 보여지죠? 그러면 새파랗게 됐다는 거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 글자를 읽어서 그대로 다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또 목록만, 명세만 이런 거는 목록만이라고 해서 불러올 때는 자, 여기 1위 대가 요 목록 부분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마찬가지 요 부분을 똑같이 지정을 하시고 여기 목록 열장을 정하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목록을 불러올 때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불러올 때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요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1위 대가 목록이. 대신에 요 내용은 없어요. 요 내용은 없어요. 요 내용은 명세만 체크해서 다시 한번 불러줘야 돼요. 명세만 요걸로 해서 불러올 때는 명세만 이렇게 찍어 놓고요.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수평 기준틀 요걸 지금 하나 불러왔는데 수평 기준틀은 지금 여기 불러와서 있을 건데요. 제가 요거를 보면 수평 기준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면적이라고 된 거 요게 불러온 거예요. 지금 여기 면적이라고 된 거 이게 지금 수식을 따라가 보면은 1위 대가표 F8이잖아요. 1위 대가표 F8 여기 가서 보면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을 불러올 건데 목록만 했을 때는 요걸로 해서 일단 요 부분 지정해서 한번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명세만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지금 불러올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불러오는 건데 불러올 때는 요렇게 마찬가지로 명칭 부분에 있는 품명 부분에 있는 요 내용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 지금 요 내용만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자, 엑셀에 있는 그 1위 대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 대비표를 불러오는 방법. 자, 단가 대비표는 사용 품목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불러오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품목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사용 품목이에요. 사용 품목이면 이 공사에만 적용되는 거. 만약에 체크를 해서 전체 품목이 됐을 때는 이 품목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품목군에 추가되는 거예요. 자, 엑셀을 일단 열기 이렇게 해서 불러올 엑셀 파일 선택하고 열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제 단가 대비표가 있는 시트를 이렇게 찾아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다른 옵션 같은 건 없고요.
셀 위치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불러올 범위를 쭉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조달 코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엑셀 데이터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없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 규격 단위, 그러니까 A, B, C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분명 A, 규격 B, 단위 C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 가격 정보, 가격 정보가 지금 D에 있잖아요. 그러면 D, 그 다음에 물가 자료는 E, 요거는 D, 물가 자료는 E, 그 다음에 물가 자료 비고는 F예요. 물가 자료 비고는 F. 요 페이지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물가 정보. 물가 정보는 GH, G, 그 다음에 H,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IJ죠. IJ. 거래 가격, IJ. 다음 유통물가, 조사단가. 유통물가는 지금 여기 엑셀에는 없어요. 그러면 없기 때문에 요 찍어서 없음. 페이지도 없음. 다음 조사단가. 조사단가 K. 조사단가 K. 다음 노무비, 경비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노무비, 경비 부분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엑셀 파일 자체에 어떤 엑셀을 보면 여기다가 노무비 이런 식으로 경비 이런 셀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셀 지정하시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쭉 해주시면 돼요. 있을 경우에는. 여기 없다 그러면 노무비, 경비 이 부분 다 없으니까 다 없음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요거 셀 위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고. 비고 부분은 N.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 불러올 범위를 이렇게 쭉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다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에 찍어놓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일 밑에 줄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쭉 다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엑셀 데이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엑셀 데이터 그 중에서 1위 대가 부분, 그 다음에 단가 대비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